오늘 저희가 좀 급하게 좀 일정도 준비를 했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는데 참석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저희 사회통신학과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신 교수님 두 분이 같이 참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남윤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다음 학기 9월 1일 내일 모레 이제 고려대학교 사회통신학과로 이제 새로 임용된 신원재 교수님도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소개나 자세한 리스트는 사실 홈페이지에 가면 더 자세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분 정도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본 학과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이제 어떤 비전과 어떤 커리큘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한 20분 내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주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나 이렇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받고 답변 드리는 걸로 길지 않게 시간 너무 길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 홈페이지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CE라고 약자가 되어 있고 영문으로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에서 CE거든요. ce.korea.ac.kr에 들어오시면 저희 학과 소개에 대한 자료가 있고 학과 유튜브 채널이라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신학과 찾아보시면은 찾을 수가 있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올해 처음 신입생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학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학과 소개 동영상 같은 걸 일종의 요즘 학생들 좋아한다라고 하는 웹드라마 형식으로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거나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길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요건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또 삼성하고 같이 본학과의 취지라든지 어떤 비전을 짧은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서 먼저 요거부터 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통신학과에 대해서 간단한 비전, 여기를 졸업했을 때 삼성전자에 가서 어떤 걸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지를 영상을 만든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 학과는 고려대학교하고 삼성전자하고 계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새로운 학과거든요. 학과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려대학교에 기존에 있던 전기전자공학부가 모치 학과가 되고 거기에서 통신과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차세대 통신이라고 하는 좀 특화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궁금하신 점 중에 하나가 아마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삼성전자 어디에 갈지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갈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회사가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DX라고 하는 큰 사업 부분이 있고요. DS라고 하는 사업 부분이 있는데 DS라고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반도체나 칩이나 이런 작은 소재 같은 걸 만드는 사업 부분이 DS가 되어 있고 보시면 메모리라든지 공정하는 반도체 만드는 공장하는 그쪽에 파운드리라든지 LSI 사업부 이런 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인력 양성이다 이쪽이면 주로 DS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통신 쪽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장비라든지 또는 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DS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칩이나 반도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DX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X라고 하는 게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소자가 아니라 소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세트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X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전제품 만드는 이런 생활 가전 사업부도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 TV나 이런 쪽 만드는 VD 사업부가 있고 MX 사업부는 우리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만드는 사업부가 MX 사업부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말고
사실 일반인들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네트워크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 기지국이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장비를 만드는 사업부가 네트워크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뭐 의료기기나 로봇 이런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여러 선행 기술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용화를 하진 않지만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뭐 중요한 기술들을 좀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조직이 삼성 리서치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학과는, 차통신학과는 DX 부분에서 만들어진 계약학과가 되어 있고, 차세대 통신이라고 하는 영역이 주로 활동하게 될 사업부가 MX 사업부거나 네트워크 사업부거나 아니면 밑에는 삼성 리서치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어디에 가게 될지는 이제 2학년 마치고 이제 그 적성 검사를 치고 나중에 부서 배치 받는 과정에서 그때 수요에 맞춰가지고 MX 사업부나 네트워크 사업부나 삼성 리서치 사업부, 삼성 리서치 연구소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 설립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 R&D 뭐 예산이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말도 많고, 이제 작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전략 기술 어떤 걸 중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12대, 이걸 세워보면 12개가 나오거든요. 12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 배터리 쪽이라든지,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있고, 본 학과는 요 밑에 보시면 필수 기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새로운 것들, 혁신 선도 부분도 있고, 미래 지금은 당장 뭔가 되진 않지만 뭐 이게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 미래 도전도 있고,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늘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쪽 기술이기 때문에 필수 인프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깔려있고 거기서 뭔가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필수 기반 영역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양자 이런 기술이 들어가고, 그 중에 하나가 차세대 통신, 대표적인 게 앞에 영상에도 나왔던 5G라든지 6G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고, 또 2026년 타겟으로 해서 6G라고 하는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국가적으로도 열심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발표된 기사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6G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G의 다음번 세대에 해당되는 6G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국제적인 표준화라든지 장비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큰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고요.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회의에 뭐 과기부 장관님이라든지 뭐 KT라든지 이런 쪽에 참석을 하셨고, 이제 본 학과를 설립하는데 또 앞에 말씀드렸던 삼성 리서치 쪽에서 많이 기여를 해주셨는데,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분, 이분이 최성현 부사장님이라고 이제 삼성 리서치에서 차세대 통신 쪽을 이제 리딩해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같이 참여해가지고 삼성이나 통신사나 또 다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6G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보시면 이미 뭐 5G 폰을 쓰시는 분도 있고 4G 폰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가 흔히들 뭐 인터넷 강국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도 보면 1982년도에 옛날 이야기인데 뭐 40년 전에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이 연결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겠고, 그 다음에 1996년도에는 우리가 피처폰이라고 하는 2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었고, 그때도 이제 삼성이라든지 뭐 국내 연구소라든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걸 상용화를 시작을 했었고, 2000년에는 3G 상용화도 세계 최초로 했었고, 2009년에는 LTE 4세대 통신에 대해서도 서비스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독보적으로 전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분야가 통신 분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 통신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좀 큰 대기업으로는 사실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가.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 말씀드린 네트워크 사업부나 이런 쪽에서 미국 쪽에 들어가는 DC 네트워크라고 해서 미국의 큰 사업자라든지, 인도에 있는 에어텔이라든지, 뭐 일본의 KDD, 다 일본에 있는 SKT, KT 같은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5G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학교에 있고 인력을 양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5G뿐만 아니라 다음번에 나온 6G라든지 7G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6G나 아마도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면 6G뿐만 아니라 7G 더 이유를 연구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해 나갈 인재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 리서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이게 2022년 초에 제가 학생은 올해 처음 받았고 계약은 이제 작년 초에 진행을 했었는데 고려대학교하고 삼성전자가 차세통신학과라고 하는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인재를 양성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본 학과를 통해 가지고 여러 중요한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차세통신 쪽에 좀 포커스를 하고 교과목도 커리큘럼 자체도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중요한 부분들 중에서도 코어가 되는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네트워크 부분이라든지 통신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차세대 통신 분야의 인재 양성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기존의 컴퓨터 학과도 있고 전기전자공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 학과가 새롭게 만들어졌느냐? 전기전자공학부를 예를 들면은 거기에서 공부하는 영역이 아주 넓습니다. 여기 교수님들 여러분 와 계신데 한 교수님이 그 모든 영역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넓거든요. 제가 아는 분야가 있고 제가 모르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도 있고 뭐 통신도 있고 신호처리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왔을 때 넓게 배우긴 하지만 좀 특정 분야를 깊게 배우는 게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우리가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마트폰이 뭐 기계니까 하드웨어도 있는데 거기에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도 돌아가잖아요.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잘해야 되고 하드웨어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컴퓨터학과, 전기전자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진 부분보다는 제가 차세통신이라고 하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차세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차세통신을 위한 하드웨어를 잘 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본 학과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약학과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인 반도체 쪽이 많고요. 반도체 쪽 인력 수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차세통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고려대학교만 지금 계약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모바일 관련된 그 계약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세통신기술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고려대학교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통신 기술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재를 양성해보고 기술 인재를 양성해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교과목도 이제 좀 더 혁신적인 커리큘럼 통해 가지고 뭐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양성을 해보고 또 국제적인 리더십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통신 인력을 양성해보자라고 하는 좀 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모집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수시 학업 우수형으로 10명 정도로 뽑고요. 그다음 계열 적합형으로 10명, 정시에서 10명에서 30명의 학생을 이제 선별해서 뽑고 있습니다. 교수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전자공학부가 모체이기 때문에 전기전자공학부에 계신 교수님들을 주로 다 운영되어 있고 몇몇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삼전자의 초빙 교수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임용을 통해 가지고 교수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공학에 대한 기본적 교과목, 뭐 전기회로라는 이런 관련된 과목들하고 통신에 특화된 과목들을 편성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기존의 실습 환경이라든지 또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기부한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뭐 실습 환경도 이제 구축을 해서 올해 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기전자공학부는 교수님들이 한 50분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통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시고 거기서도 이제 학과 운영을 위해서 좀 운영위원으로 모신 분들이 여기는 6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그 교육 과정이 되겠는데 저희가 1학년에서는 뭐 기본적인 기초 소양이 될 수 있는 과목들을 좀 강의를 하고 2학년부터 차통신과 관련된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핵심 전공, 3학년 전문 전공으로 되어 있고 4학년에서는 좀 더
깊은 또는 이제 학부 제가 차통신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다른 학과의 학부 과정에는 없는 과목 좀 편성을 해가지고 거의 석사급에 준하는 형태의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화된 과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삼성전자 채용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삼성전자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등을 이제 저희 본 학과에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10명, 10명에서 수시에 20명, 그다음 정시에 10명에서 30명을 뽑고요. 그다음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학생들에 대해 전액 장학금을 이제 삼성전자 지원을 받아서 다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급을 하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학생들 생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비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학부 4년 과정이긴 한데 이제 학부 4년 마치고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석사 과정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곳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과정이 짜여져 있고 거기에 뭐 그거 이외에도 비교과는 이제 커리큘럼 말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뭐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인턴십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연초에 하는 뭐 CES, MWC와 같은 이제 큰 전시회가 있는데 그 전시회도 이제 학생들 뭐 좀 경험을 넓힐 수 있게 전시회도 같이 방문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원 연계 진학도 지금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고 커리어 컨설팅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좀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뭐 학교에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 학과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장학금을 또 지급을 하고 있고 학생들 들어왔을 때 요즘 학생들 뭐 대학생들은 다 뭐 패드라든지 노트북 가지고 수업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사실 일반 학과에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많은데 본학과에서는 뭐 추가적인 장학금이라든지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화 교육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1학년을 뽑아서 지금 2, 3학번 1학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사도 1학년 학생들 좀 와서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 제가 전체 사진은 없긴 한데 이게 학생들이 저희 학부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분이 저희 공대 학장님이시고 오셔가지고 그때 그 살펴볼 때 그 개소식 할 때 오셨던 사진이 있고 저희가 학과 홍보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다 현재 재학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1학년 재학생들 해서 각 학과라든지 이렇게 1학년 그 이상학번 1학년들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 같은 동기들끼리 같이 잘 어울리면서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학과다 보니까 뭐 이런 행사라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내 어떤 매거진 쪽에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요 내용도 그 인재발굴처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에서 각 학과마다 어떤 전공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쪽에서 제가 한 50분 정도 강의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려대학교에서 계약학과 총 3개가 있거든요. 총 4개가 있는데 하나는 국방부여서 조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업체 지원을 받는 계약학과 3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는 차세통신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지원을 받는 반도체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가 당연히 삼성이냐 하이닉스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전공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아까 DS하고 DX가 다른 것처럼 반도체는 약간 물리적인 어떤 부품을 만들고 소자를 만들고 이런 쪽에 좀 작은 영역, 미세한 영역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시스템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내가 좀 공부하고 싶은 쪽에 맞춰가지고 반도체와 같은 영역에 적합한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쪽에 적합한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걸로 따지면은 반도체는 이제 뭐 물질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이라든지 물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하고요. 다시 공부를 할 때. 근데 차세통신 쪽은 통신에 관련된 이론 쪽은 뭐 수학 관련된 것도 좀 필요하고 또는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때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좀 필요하고 뭐 그런 쪽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거고 성향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 자동차하고 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뭐 이름이 스마트 모빌리티인데 뭐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뭐 에너지 쪽, 네. 수소 자동차 이런 쪽 에너지하고 로봇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학과 세 개가 있고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이긴 한데 각각 그 포커스하고 있는 인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맞춰가지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학부모님들 오셔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분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회사인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회사도 좋은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저희가 1학기 딱 지났기 때문에 봄에 이제 학생들 사진 찍었던 사진들 제가 또 넣었고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오늘 입시 설명회가 좀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인재발굴처에서 이 일정이 조금씩 이걸 발표한 일정이 늦어져가지고 좀 준비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확정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수시 기준으로 해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저희가 수시 학교에서 수시 접수를 받고 뭐 이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통신학과는 학업 우수형으로 10명,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으로 10명 이렇게 20명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일정은 뭐 이렇게 두 가지 수시 일정에 대해서 되어 있고 면접 일정이라는 것도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학교 홈페이지에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서 다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더 궁금하신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셨는데 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 선에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법적으로 문제가 공개할 수 없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네. 계약학과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네. 의무로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일을 해야 되는 기간이 얼마로 네. 그게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차통신학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학과 거의 똑같습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까지는 의무 복무 기간 따로 없습니다. 1학년, 2학년은 그냥 순수하게 장학금을 받는 거고 2학년을 마치면은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전형을 하고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전형을 해가지고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삼성전자의 산학 장학생이 되고요. 그러면 3학년, 4학년을 지원을 받겠죠. 그러면은 저 4학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한 학기에 1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년간의 복무 기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1, 2학년은 순수하게 장학금을 받는 거고 3, 4학년은 계약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구조가 된다. 어저께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 유튜브도 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석사 통합과정 5년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3년에서 국한 5년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학사만 4년에 대학원을 하게 되면 대학원도 따로 그건 지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받아도 되는 건가요? 대학원 말씀하시죠. 네. 대학원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는 별도로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건 저희가 통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그냥 4년을 배우고 대학원은 개인 돈으로 공부하고 4년만 삼성에서 입사해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학부를 마치고 그냥 일반 대학원에 갔다가 회사를 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자기가 비는 시간에 대학원을 간다든지 예, 그건 지금 현재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계약학과라 목이 묶인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 이 계약학과로 딱 지원을 했다가 내가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반도체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그렇고 다 고민을 맞습니다. 하는 네. 거거든요. 계약학과 자체가. 그래서 쉽게 발을 못 들어가는 맞습니다. 네. 부분이라서 네. 일종의 그래도 이 정도는 저희가 입사해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개인 돈으로 대학원을 공부했을 땐 그땐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일단은 알려줘야 아이들도 선택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가지고 자기네들 본인의 미래에 관련된 거라서 입사해서 여기서 10년, 20년 일해 이러면 아무도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쪽 차세대나 아니면 모빌리티나 사버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애들도 있고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이것저것 해보긴 하지만 사실 자기 적성이 어떤 건지는
파악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과목적으로 봤을 때 물리나 화학 쪽이 뭐 이렇게 좀 구분되겠지만 딱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복무 기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동일하게 뭐 3년을 지원받았을 때 곱하기 2에서 6년이 되는 거고, 차통신학과 같은 경우 대학원은 통합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학부만 지원받았으면 4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근무 기간 이외에 다른 뭐 의무사항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만약에 4년을 근무를 하다가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정말로 안 맞아. 네. 도저히 못하겠어. 이러면 저희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금액은 아마 절반을 반환한다라고 하면 절반이면은 이제 1년치니까 네. 1년. 학비만 반환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생활비는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비가 이제 삼성전자 통해서 지원되는 거고, 그 학비만큼이 이제 반환 규정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 내는 순수 학비만 저희가 반환하는 등록금. 거예요? 네, 네, 등록금만. 네, 네. 그리고 학기 중에 혹시 휴학이 가능한가요? 휴학은 뭐 학교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학교에서 정한 휴학 규정에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입학하자마자 첫 학기는 고려대학교 규정에 따라서 되지는 않고요. 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혹시 그 사학기까지 이제 맞추고 계약기 먼저 선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뽑잖아요. 근데 30명 중에 그냥 어느 정도 선발 절차가 그러니까 2학년을 마치고 이제 전형을 하거든요. 지스타트라고 적성 검사도 치고 전형을 하는데, 저희가 몇 명 타깃이 있는 게 아니고 본학과는 특별하게 이제 계약과를 만든 거기 때문에 지스타트는 모든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당연히 쳐야 되는 거고, 그 이외의 규정이 몇 명까지 뽑는다는 건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퀄리피케이션 되어 있다라고 하면 30명 전원을 다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는 지스타트 같은 거는 공통적으로 시험을 치겠지만 전형 면접 보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자체적으로 또 별도의 트랙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트랙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저희 면접이라든지 입사 절차를 거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비율은 없다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예. 최소한의 기준만 만족이 되면 통과하면 다 뽑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특별한 교육 사유가 없으면 다 취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죠? 예. 아니면 뭐 학점이 최소 학점 어느 정도 이하는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상은 이런 건 있나요? 저희가 그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이게 계약학과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규정은 저희 학과 내규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학점이 0.5다 이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는 도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어떤 학점 기준 이상이 되어야지만 등록금 지원을 받는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입사 그 회사에 들어간 전형에서 학점이 미니멈이 혹시 있나요? 미니멈 없고 또 적성 검사를 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삼성에서 전사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주는 미니멈 학점은 얼마예요? 얼마 넘는? 저희가 3.0 정도인데, 예, 3.0이면 만약에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3.0을 못 받았으면 정말 공부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학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죠. 네. 그럼 얼마 주세요? 생활비요? 생활비가 저희가 30. 30만 원 준대요. 네. 그러니까 계약학과들이 서로 나름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30 기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적 우수 장학금을 또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고, 또 학교 차원에서 장학금을 또 따로 지원해서 받는 것도 있고. 이 친구들은 혹시 해외로 이렇게 연수를 갔다 올 수 있나요? 교환학생으로 이과에 다니면서 그런 불가능한가요? 교환학생은 예, 그게 학교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과를 하면 그건 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에서 뭐 몇몇 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계약학과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다. 따로 과에서 이렇게 막아놓거나 하진 않았다는 거죠? 예,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저희가 복수 전공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고려대학교 규정이 1, 2학년 때 이제 그걸 뭐 기본적인 걸 공부를 하고 3, 4학년 때 과목들이 심화 전공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거나 심화 전공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본학과 과목을 복수 전공을 하려면 그걸 안 듣고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취지에 맞지가 않아서 계약학과는 지금 고려대학교는 모든 계약학과는 복수 전공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학과에서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되지 않고요. 선발된 학생들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뭐 과목을 듣는 거는 이제 자유긴 한데 추가적으로 본 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을 뭐 복수 전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몇 학점 이수해야 저희가 앞에서 저희가 삼성하고 논의를 할 때 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4년 동안 학부 과정이긴 한데 좀 속된 말로 빡세게 공부를 시켜서 석사급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일반 학교는 130학점인데 제가 140학점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학생들 입학했을 때도 다 어나운스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저희가 인턴십 과정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인턴십이라든지 또 일반 학과에는 없는 인턴십이라든지 또 학교에 왔을 때 그 교수님들이 연구실에 가서 학부 연구생 경험하는 것들 그런 건 이제 수업을 따로 듣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이 몇 개가 있어서 세미나 과목도 포함을 하면은 일반 학과하고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사 과정의 수준만큼 빡세게 시켜서 회사로 들여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석사는 네. 아니고 학사인 수준에서 가지고 데리고 가고 싶다 하면 사실 이과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개인적인 시간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여유가 없잖아요. 네. 그만큼 아이들한테 어떤 걸로 돌려주실 건지. 이 대학 생활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제가 고려대 아는 분들한테 물었는데 다른 과 애들하고 못 논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대학학원 가지 않아, 자유가 없어 이런 소리를 해서 그게 그걸 어떻게 못 노는 게 공부 때문에 못 노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학생들 뒤에 앉아 있긴 한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뭐 네. 전전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물리나 이쪽으로 가서 나중에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거랑 삼성전자 계약학과에 들어와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거랑 어떤 게 더 나은지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딱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좀 지원도 많이 받고 어느 정도 보장된 길을 걷느냐 아니면 좀 더 자유도를 갖고 가지면서 가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는 제가 조금 더 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입학한 학생들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데 굉장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 이 개인 시간이 뺏기는 대신에 또 회사를 통해서 또 그만한 굉장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특별한 혜택을 받고 다니는 게 그 트레이드오프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전을 졸업하고 삼성전자를 갈 수도 있고요. 충분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들어와서 그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비율로 보면 압도적으로 이런 대학학과들이 유리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아까 스마트 모빌리티도 말씀하시곤 했는데 저도 고려대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 사정도 아는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꽤 있고 또 전기전자공학부 소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비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기도 좀 애매하고 반도체도 저희 학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애매한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스카이 나온다고 해서 삼성전자 다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주변에 못 가는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서울에 떨어지는 학생들도 태반까지는 꽤 있습니다. 예. 학점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 근데 그런 학생들을 대비해서는 좀 더 훨씬 더 개런티된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데 당장 며칠 뒤에 써야 되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과들 중에서 전전은냐 컴퓨터냐 아니면 반도체냐 뭐 모빌리티냐 이 계약학과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고 엄마들하고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계약학과가 신생이잖아. 네. 근데 선배도 없잖아. 끌어줘야 되는데 그럼 단순히 삼성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기 뽑았고 이제 2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선배들이 좀 있으면 보고 저희가 따라갈 텐데 앞에
하나의 선행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황무지를 개척하는 거랑 똑같은 입장으로 아이를 보내는 거라서 네. 예, 그래서 뭐가 맞는지도 선택을 모르겠고 오히려 그냥 전전이나 혼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하다가 전향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에 입사하기에는 너무나 쉽고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엄마 꼭 삼성전자 아니어도 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정말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굳이 한국이 아니라도 이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올까 말까 어저께도 거기도 들으면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나를 좀 설득시켜줬으면 내가 고민 안 하고 원서를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어보고 온 거거든요.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고 제 자식이라도 고민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딱 답을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제가 열심히 말씀드린 것처럼 삼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위상도 높아졌고 지금 갈수록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길이 있겠지만 그중에 삼전자를 선택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길은 아닐 것 같아요. 더 좋은 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 게임이긴 하겠지만 나중에 더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확률적으로 좀 더 안정된 걸 원하느냐 그렇지 않고 좀 더 자유도를 원하느냐의 문제여서 삼성전자라고 놓고 봤을 때 고려대학교 삼성전자 차세대 통신이냐 카이스트 반도체냐 그럼 사업 부분 자체가 달라서 네. 그래도 큰 모체는 같잖아요 지금 회사가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혀 일을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 예를 들어서 물리나 화학 쪽이나 이렇게 좀 미세한 영역을 공부하는 거에 적성이 맞으면 반도체가 나쁘진 않은데 반도체는 뭐 그런 거 설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정 라인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물리적으로 뭔가 하는 것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차세통신 이런 쪽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거나 이제 뭐 이론적으로 하거나 이런 쪽이어서 약간 학생 성향에 따라 좀 구분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는 반도체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예. 정의전 공학부지만 예. 반도체 교수님들은 이쪽을 또 모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문 계열 적합에서요 생기부가 계열 적합으로 연관성이 많이 있어야 되나요? 그럼 어느 과목 쪽에 코스를 맞춰져 있어야 하는지 생기부에 적혀 있는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적혀 있으면 유리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이 주로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에서 뭐 통신에 특화된 과목들을 하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수학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중요하고 또 거기에 또 요즘 학생들은 또 뭐 정보 영역이라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 그런 쪽이 있으면 아마 보시도 더 높게 평가를 할 겁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처음부터 의대를 생각을 하고 생명공학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방에 틀어가지고 이렇게 공대 쪽 오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애매하고 우리 물리나 수학이나 물리나 뭐 이런 정보 영역 그런 쪽에 있으면 또 평가하시는 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듣다가 갑자기 궁금하게 된 것 같아요. 입학 사명을 대학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해당 학과에서도 별도로 하시나요? 저희는 계약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가 인재 발굴 초에 이제 전담해서 그 평가하시는 입학사정관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학과별로 이제 교수님들을 중에 위촉을 해서 그 해당 학과 교수님들이 와서 또 평가를 합니다. 예, 그걸 이제 합산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평가하십니다. 평가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네. 해당 학과로도 다 제소리가 돼서 거기서도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입학사정관, 전담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학과별로 교수님들이 추천 받아가지고 그 위촉 사정관이라고 하는데 위촉 대신 교수님들이 또 평가를 해서 그 평균을 내서 이제 뭐 이렇게 전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면접도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두 분 정도 앉아 계신데 한 분은 해당 학과, 또 한 분은 또 다른 학과 이렇게 두 분 페어로 맞춰가지고 면접 평가도 하게 됩니다. 해당 학과에 관련된 뭐 진로나 세특이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다는 학교도 있는데 네. 중요하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통신이라고 하는 걸
중고등학교 때 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뭐 관련 기초 뭐 과목이나 그죠. 기본적으로 뭐 수학 과목 잘했으면 좀 더 플러스가 되고, 예, 물리 잘했으면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예를 들어서 차통신 뭘 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뭔가를 하진 않잖아요. 예. 그 하지 않는 걸 요구를 하진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가장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네. 연계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대는 진로 선택 과목을 평균 대비 A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분들을 한정해서 생태평가 한다고 들었는데 수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 제가 뭐 커버라로 들었거든요. 저희가 뭐 어떤 그런 기준으로 정량화된 기준을 세우진 않습니다. 예, 그냥 입학사정관이 보고 그걸 보고 그냥 점수를 매기는 거지 어떤 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A고 B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입학사정관 전담하는 쪽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쪽 교수님들은 그런 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냥 그 생기부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이전에 관계된 학생들 고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남학생 같은 경우는 뒷문제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처음 입학한 학생이 있을 텐데 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군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공대다 보니까 여학생이 한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조금 넘는 정도 학생밖에 없어서 남학생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학과 또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긴 한데 군 문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게 될 것 같고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군에 많이 갔을 때 너무 적어지면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학교에서 다 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으면 저희가 학과 운영하는데 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수업을 못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소규모라도 운영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1학년 남자 여자 인원수 어떻게 돼요? 여학생이 한 3명? 네, 3명인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뭐 남녀를 따로 나눠서 평가하진 않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네. 참고로 고려대 공대가 한 15%? 20%? 왜냐면 공대 내에서는 이제 건축학과나 이런 쪽이 또 있어가지고 그쪽은 좀 비율이 높은데 전기전자나 뭐 기계는 조금 낮은 편이고 저희가 올해 첫 해 뽑았을 때는 조금 적게 온 것 같긴 합니다. 네. 공대 평균 대비. 예. 수시로 들어왔던 학업수랑 면접학 10명씩 뽑아주셨는데요. 중학교 학생들의 그 일반고랑 자사고 비율이라던가 개적에서 일반고 비율이 얼마나 적고 그런 부분도 혹시 공개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공개가 되기는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개인적 사항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뭐 생기부 등급도 있을 거고 이 친구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할 때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해서 뽑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가능하면 더 좋은 학생들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는 이런 학생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학교 차원에서는 몇 프로다라는 건 아마 인재 발굴처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열 적합은 특목고 학생들이 특히 자연계는 70% 80%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1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여기 교섭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일반고는 네. 그리고 학업수가 아직 경우는 4, 7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거기에서는 특목은 아예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거 짐작해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일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비율이 될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통계치는 아마 공개될 텐데 우리가 네. 고민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전전이랑 거기서 고민할 때 사실 여기는 모험 삼아 쓰는 거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워낙 적게 뽑기도 하고 네. 쌓인 데이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도전, 시도 근데 플러스로 멀리 봤을 때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순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지금 도전하고 시도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멀리는 도전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지금 뭔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모두 선이어서 그래서 네. 만약 지역적으로 사실은 공개는 좀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 학업부수 10명, 개석 10명의 학생들이 만약에 뭐 서울권이라든가 부산권 그리고 또 서울 내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역권 이런 부분을 할 때 워낙 지금은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뽑은 학생들이 뭐 수도권이 많다라고 해서 내년도 수도권이 많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0명 뽑는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통계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는. 예. 2, 3년 지나면 조금 쌓일 것 같은데 예. 참고로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 공개되는 거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세부 자료는 조금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생들이 4년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만약에 뭐 설계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 학생이 4년 후에 또 삼성에 남길 바라고 설계하셨을 수도 있고 떠나기 전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큰 인재가 떠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4년이라던가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이 갖는 물론 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보통 기대하시고 예측하시는 인센티브라던가 연봉에 대한 선이라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연봉 인센티브라는 게 이제 삼성에 갔을 때 말씀하시죠. 네네네. 그거는 뭐 그 체계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연봉이 얼마냐라는 거는 예, 뭐 근데 저희가 구글링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입사를 해서 어디 연구소라도 딱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일반 직원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이과를 나와서. 네. 그러면 초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초봉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초봉이 제가 받진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졸업한 대학원 학생한테 물어봤을 때 석사 졸업생을 물어봤을 때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대가 6천만 원 정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PSPI 인센티브를 받으면 또 거기서 뭐 50%를 더 받으면 이렇게 더 올라가고. 네. 네. 삼성가 몇 년 있으면 저희보다 많이 받습니다. 네. 학교 있는 사람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고민거리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고민되실 것 같고요. 이게 뭐 평생 한 번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될 것 같은데 이게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했을 때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럴 거라는 보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다고 할 때 이게 아주 최상으로 가는 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렇다고 밑에 가는 건 아닐 것 같고 상당히 좋은 초이스의 하나일 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통신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됐지 쇠퇴하진 않을 거고 앞으로 살면서 네, 음색이 하나로 연결이 계속되고 있고 더 촘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아이들이 솔직히 이런 표현 쓰라고 제가 좀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과를 쓰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수긍을 할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나중에 혹시나 원망 들을까 봐.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 왜 그 과를 꼭 집어서 쓰라고 했어? 다른 과도 있었잖아. 아마 그때 돼서라도 엄마는 그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과를 쓰라고 했어. 그리고 그냥 미래를 봤을 때 이 과가 다른 과보다 너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써라고 했어라는 걸로 아이를 저거 해야 되는데 꼬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제가 납득이 돼야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저희가 제가 보장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1학년 친구들이 혹시나 학교가 어떻다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한두 마디씩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저희 뒤에 학생들이 지금 몇 명 와 있는데 저희는 안 가본 데인데 이 친구들은 이미 경험해본 친구들이라 많이 소화는 하진 않지만 근데 우리 학교 오면 재밌어요. 이렇게 놀 수도 있고요. 좋아요. 이러는 거 한번
있습니다. 네, 이 마이크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시도할 수도 있는데 알아서 나가고 있는 건 진짜 신기하게 이제 3개월 4개월간인 건가? 일단 저희 학과 경우는 학과 따로 커리큘럼이 나오면서 사실 제 전기전자공학부 친구들 보면 대부분 일반 물리, 일반화학, 일반 물리, 실험, 일반 물리, 화학 이런 실험 과목들을 들으면서 사실 커리큘럼이 되게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 이제 통신 분야에 대한 과목만 배우다 보니 원래 뭐 자율시간이 적으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전기전자공학부인 학생들보다는 저희가 시간이 늘 많이 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1, 2학년 때 기초과목을 배우면서 전공을 탐색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 오히려 더 적은 공부량을 1, 2학년 때는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또 대외적 활동을 생각했을 때도 이제 전기전자공학부나 그런 다른 타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 등을 목표로 삼게 되면 공모전이나 이런 여러 소위 말해 스펙 쌓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활동들 안 하다 보니 대외적으로도 훨씬 더 적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학교를 한 학기 다니면서 제가 실제로 저는 이제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 활동도 이제 학회나 뭐 동아리 같은 걸 할 때 더 제가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학교 다니면서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또 그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뭐 1기여서 또는 학부모님의 아이가 입학하실 땐 2기일 텐데 선배님들 없어서 끌어주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학교가 고려되다 보니 아예 학생의 차원이나 공과대학 차원에서 끌어주기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저도 1기 학생으로서 좀 모험적으로 이 학과에 입학하긴 했지만 또 여러 면에서 그냥 커리큘럼이 정해진 것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좋았고 학교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걸로 들어가신지 여쭤봐도 돼요? 사법부터 개정. 네, 그래서 저는 계열 접학 전형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정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킨 거 전혀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우러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즘 큰 학과라고 해서 선후배 관계가 너무 끈끈해가지고 위에 선배가 이끌어져 사실 가면 갈수록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큰 조직이 중요한 거지 학과에서 뭐 같은 학과에 1년 선배, 2년 선배 전기전자공학부 학생이 거의 200명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같은 학년들끼리도 말을 높여요. 네. 한 가지 더 질문해볼까요? 학생이니까 1학년이니까 나 올해 수능 다시 보고 싶다 그 생각 안 드세요? 저는 현재 학과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굳이 수능을 다시 보거나 그 대답이 듣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고비 들어가서 한 학기 지나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서울대도 원치 않는 과에 가서 3, 4월 학교를 다녔더니 이제 대학생활 다 했어. 나 다시 할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 과가 진짜 만족하고 다니는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우리 아이가 그런 고민 안 하고 다닐 수 있는지 사실 그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죄송한데 2기 학생들은 학생부가 끝났잖아요. 2기 학생들은 3기, 4기 학생들 있을 거예요. 3기, 4기. 지금 고1, 고2 학생들한테 저희 반대통수 왜냐면 이제 계열 적합으로 하셔서 오셨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미 선생님 그쪽에 대한 선택하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수능 준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대수는 당연히 생각 안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열 적합으로 가게 됐을 경우는 수능 준비가 상대도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학생들한테 통신 분야로 얻는 걸 했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고민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선배님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요 아니면 학생? 학생은 사실 학생분이 네. 통신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마 학생부에 통신 스페시픽한 게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저도 네. 사실 전기전자 네. 쪽으로 이렇게 네. 여러 다방면으로 썼지 차세 통신을 그냥 IT라고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있고 내가 그쪽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뽑지 뭐 어릴 때부터 난 통신만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당연히 없을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혀 다른 영역 뭐 내가 뭐 역사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 전반적인 IT 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 스마트폰은 누구나 쓰고 있고 인터넷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등급을 많이 보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등급이 높냐 낮냐가 더 중요한 거고 뭐
특정 키워드가 있냐 없냐라보다 등급이 높으면 이 친구가 이쪽에 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 명당 배정 인원은 몇 명 정도? 배정 인원이요? 그러니까 네. 보통 보면 교수님 한 명당 그 과에 할애돼서 이렇게 지도 학생. 네, 예. 관리받을 수 있는 그 인원. 저희가 정원이 30명이고 통신분야 교수님들이 10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지도 학생 좀 케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3명 정도 맡아서 케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좋은 환경인데. 예, 들어가시죠. 시간이 거의 딱 8시가 돼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홈페이지나, 전화 학과 사무실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제가 충분히 답을 드릴 수 있고,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학년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학생을 유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 학생들도 왔고 학부모님도 오셨는데, 내년 초에 학부모님 간담회라든지 입학 신입생 환영회 때 다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